소작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1시 30분 정도 되었는데요. 혹시 이 밤에 불면증으로 잠이 쉽게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불안과 초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자 호사이 아리나의 책 유쾌한 자기혁명이라는 책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유쾌한이라는 형용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기혁명이라는 것을 시작한 것이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존감도 매우 낮고 거의 평생을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었는데요. 제가 18년도 중하반기쯤에 어떤 특별한 일을 겪게 되면서 그 일을 계기로 자기혁명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은 책 읽기부터 저 혼자 시작된 거였는데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작년 말에 제 책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가 나오게 되었고요. 조금씩이나마 계속 책을 읽고 명상하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를 바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쾌한 자기혁명이라고 칭해주는 것 같은 즐거운 느낌이 들어서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자 호사이 아리나는 화가이자 심리치료사이고 자신의 명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간 심리의 깊은 통찰에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즐겁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서 마음이 편안한 깨달음의 방법, 깨달음의 방정식, 인생이 즐거워지는 평범한 생각, 고민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책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잠 못 들게 하는 불안, 초조, 염려, 걱정거리와 같은 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라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약간의 걱정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 뾰족한 수도 없는 일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면 그만 걱정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좀처럼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한다. 이는 마음이 걱정이라는 작은 벌레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지레 겁을 먹기 때문이다. 마치 작은 벌레를 현미경을 통해 거대한 괴물로 확대하여 보는 것 같다. 더구나 현미경의 배율은 낮보다 밤에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작은 벌레는 밤에 더욱 커다란 괴물로 여겨져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또 엄청난 배율로 확대된 무시무시한 괴물은 곧 자신을 덮칠 듯이 보이고 이에 무엇인가 대비책을 마련해 두기 위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마음만 바빠진다.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다. 이때 당해도 좋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걱정거리라도 곧 사라질 것이다. 괴물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연인을 데려가려는 괴물, 돈을 빼앗으려는 괴물 등. 하지만 힘이 가장 센 괴물은 역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괴물일 것이다. 이들 모두가 커다란 걱정거리이지만 과감히 당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 방법으로도 도무지 생각의 끈이 잘려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본다. 바로 휴전이 그것이다. 걱정거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오늘 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내일 실제로 부딪혀 보겠다 라고 일단 싸우기를 멈추는 것이다.
지금 이불 속에 누워 머릿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 현실에서 그 괴물과 대면하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싸움을 그만두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내일부터 싸우겠다고?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중으로 여러 작전을 세워둬야만 한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잠을 잘 수가 있는가 하고 마음은 계속 걱정하려고 들 것이다. 내일 생각해도 시간은 충분하다. 게다가 아까부터 같은 것만 몇 시간씩이나 생각하고 있다. 이게 훨씬 쓸데없는 짓이지 하고 자신을 나무란다. 쓸데없는 짓이다 또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마음은 충분히 반성할 것이고 그 나름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계속해서 같은 걱정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걱정거리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다. 사소한 걱정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를 지적할 수 있다면 걱정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그렇게 걱정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를 수만 있다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신은 걱정을 달고 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왜 그렇게 걱정했던가 스스로 묻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사실 불안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란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도 불안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나친 욕심쟁이다. 욕심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네,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등의 잠 못 자게 하는 것들을 괴물이라고 한 것인데요. 제 책에도 마음의 어떤 상처라든지 트라우마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사소한 문제들을 확대 해석해서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는데요. 불안, 초조, 걱정거리들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냥 마음의 돋보기로 봐서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벌레와 같은 것들인 거지요. 근데 이 작은 벌레를 마음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떨고 그러면서 밤샘을 한다는 거죠. 특히 밤에는 배율이 커지기 때문에 더 근심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자는 첫째, 그래, 당하자. 당하려면 당하자라고 생각하기. 둘째, 지금은 휴전하자. 그리고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면하자라고 생각하기. 셋째, 지금 걱정거리 가지고 이러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자신을 타이르기. 넷째, 욕심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남편이 아프게 되어서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병을 고쳐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고 운동하라고 종용하고 식단을 짜서 맞는 음식을 먹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따라주지 않는 남편의 반응에 화내고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결국 제가 병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걱정하고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모든 짐을 다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이게 되고, 그러면 내가 힘들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내가 힘들게 될까 봐 그 불안, 초조, 걱정거리들의 이유가 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당하면 당하리라 라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제서야 편안해졌고 안식을 좀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 염려거리들 한 방에 다 떼어내어 버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